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주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인도 태평양 지역 대표들과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미사일 개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히고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중국 등에 대응해 다자 협의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동아시아 정상회의 장관회담과 동남아시아 연합 아세안, 인도 태평양 지역 나라들과 잇따라 회담을 개최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일 이 같은 화상회담 일정을 공개하면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잇따라 참석해 영내 정치 안보 문제들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폼페오 장관은 11일 제27차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보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여성, 평화, 안보 등을 진전시키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I look forward to seeing my ASEAN Indo-Pacific counterparts next week at a host of virtual meetings. We'll have discussions that will be wide-ranging, including on COVID, North Korea, South China Sea, Hong Kong, and Burma's Rakhine State. 폼페오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경한 대응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미사일 개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again, there's strong evidence that they do operate in that regard. And the goal, I find, is to get currencies, to get funding to continue with missile procurement and the rest. So the quicker we can slow or stop that, the better off we'll all be, safer we'll be. 스틸웰 차관보는 그러면서 많은 사이버 행위자들이 분산된 형태로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 부처 합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부품 조달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한 데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누구보다 훨씬 더 많은 강력한 행동을 취했다면서 지속적인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y can't just sit back and threaten and launch and all the things they've been doing. And so this is another step in that direction. 스틸웰 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더 밝은 미래가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계속 고립 상태에 있지 말고 협상과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의 대북주의보는 이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31일 한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과 인도, 일본, 호주 4개 나라의 협의체, 쿼드를 확대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다자 협력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 이달에 열릴 미국과 동아시아 등의 회담에서 북한은 물론 중국 등에 대응한 어떤 방안들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생산 활동을 지속하는 등 핵 활동이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IAEA는 1일 발표한 북한 핵안전조치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IAEA는 영변 핵시설의 실험용 5메가와트 원자로 등에서 플루토늄 재처리 등과 같은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영변 핵연료봉 제조 공장에서는 원심 분리기에서 농축 우라늄 생산을 시사하는 움직임들이 포착됐으며 특히 평양 인근 강선 시설에서도 우라늄 농축 시설의 특징이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IAEA는 지난 2009년 북한이 핵 사찰단을 추방한 이후 위성 사진 등을 통해 북한의 핵 활동 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외환 보유액이 최근 대북 제재 여파로 몇 년 동안 급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외환 보유고가 아직 고갈 수준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당국이 수입을 대폭 줄이면서 비공식 무역과 불법 활동으로 10억 달러가량의 외화를 벌어들이며 버티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외환 보유액이 북한 정권의 6차 핵실험 이후 2017년부터 본격화된 유엔 등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추정해왔습니다. 북한의 무역 수지 적자가 2017년에 20억, 2018년 23억, 2019년 26억 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에 3년간 7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수지 적자로 외화가 고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하는 겁니다. The drivers are indeed suggesting that they may be running low.
because North Korea needs to continue to import a number of things for its economy to survive, and it cannot export very much. So the trade balance doesn't look too good. 북한의 외화 보유량을 2018년 기준 25억에서 58억 달러로 추정했던 한국한양대 장형수 교수는 북한의 외화가 아직 고갈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석탄과 모래, 수산물 등의 불법 판적, 해킹 활동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기존 추정액보다 좀 더 많은 것으로 보이며 다른 비공식 경로로 지난해까지 적어도 매년 10억에서 11억 달러를 벌어 외화 부족을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올해 수입량 급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도 있겠지만 전략 노선의 변화가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동안의 전략을 바꾼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그 평양 주민들한테 잘 소비재만 풀어주고 흥청망청 하면서도 김정은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건 아니니까 이제는 전략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그 수입을 줄이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특히 올해 수입액을 지난해 3분의 1로 줄일 경우 비공식 불법 활동을 통한 외화 수익을 적용할 때 외화 수지가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북중 무역액은 4억 1,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7%가 줄었고 특히 수입은 66.5%가 감소한 3억 8,3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 통계가 허점이 많아 북한의 수입액과 적자폭이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역 적자가 다 적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려고 그 기계 같은 거를 중국에서 갖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무역 통제는 기계가 되지만 그거를 북한이 돈을 중국에 지급한 게 아니죠. 전문가들은 또 경제 위기에도 북한의 시장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건 수요 급감에 따른 가격 안정, 북한이 지난해까지 생필품과 비료를 대거 수입한 데 따른 공급 안정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장영수 교수는 북한 당국이 미국의 대선 결과와 새 대북 정책이 나올 때까지 불법 활동을 통한 외화 획득은 늘리고 수입 등 씀씀이는 크게 줄이면서 정면 돌파전을 계속 외치는 버티기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귀인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지난달 31일 미림 비행장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토대로 평양 김일성 광장을 본뜬 지역 일대에 수천 명의 병력이 집결했으며 인근 주차장에도 수천 명의 병력이 집결한 모습으로 볼 때 북한 당국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예행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현재 평양 인근 미림 비행장에서 열병식 예행 연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병력 만여 명 이상이 동원되고 차량 수백 대가 포착되고 있지만 아직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전략 무기는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앞서 지난 7월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군이 당창건 75주년 행사 준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미림 비행장 일대 장비고 신설과 광장 보수 등 열병식 준비 관련 동향을 포착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형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자회사나 중개업체 등을 통해 연간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정제유 제품들을 북한에 공급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안보 전문 리서치 그룹인 카로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제무역센터 ITC 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 최대 에너지 회사인 로스네프트와 가스프롬이 북한에 수출한 정제유가 지난 2018년 2,040만 달러, 2019년에는 2,48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제품 대부분이 로스네프트와 가스프롬의 자회사를 통해 수출됐으며 로스네프트가 생산한 정제유를 가스프롬의 자회사가 중개해 운송하는 등 이들 두 회사가 공급과 운송을 도맡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대북 정제유 공급량 상한을 연간 50만 배럴로 정하고 회원국이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할 경우 그 양과 금액을 보고하도록 했으며 러시아는 2017년까지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 거의 없다가 최근 양자관계 회복 등으로 지난해부터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